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치 기획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대선 유력 후보 3명에 대해서 인물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앞전 시간에는 인물평가를 한 8명 정도 한 바가 있었죠. 오늘은 3명으로 일단 압축됐기 때문에 이 3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선거가 이제 딱 한 2주 남았습니다. 2주 정도. 이번 시간에는 선거, 지금 출마한 유력 후보 3명에 대한 단점은 빼고요. 장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만은 단점을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미 이 앞 영상에서 단점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단점을 2번 말씀드리는 것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 캠프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단점을 빼고 장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3명은 여러분들 익히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누가 판세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과연 단일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등 단일화 효과와 시너지가 있느냐 등등의 어떤 선거 판세라든가 선거 공학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새 후보의 개인적인 인물평이니까 오해 없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도 들어있고 주위 사람들의 평판 등을 추려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위기 상황에 국가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 아마 이 선거에 누구에게 한 표를 행사하느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은 아마 크게 저는 5가지로 봅니다. 첫째, 누가 망국적,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 집중과 일당 독재 등을 해소하고 권력을 분산하는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개헌할 적절한 인물인가 하는 겁니다. 헌법에 대한 개정 요구는 국민들이 다수 동의하는 거고 또 저명한 헌법학자들도 우리나라 헌법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즉 헌법이 수명이 다 됐다. 이제 개정할 때가 됐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내용은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라든가 선거구를 중선거구제로 바꾼다든가 또 다당제라든가 또 양원제라든가 등등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죠. 둘째, 누가 이 정신적 분단 상태인 극단적 분열 상태인 진영 싸움을 멈추고 국민 대통합을 이뤄낼 것인가? 과연 그 적임자는 누구인가가 되겠죠. 망국적인 지역 갈등이라든가 또 극단적인 팬덤 현상 등등 또 빈부의 갈등 또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많은 갈등들이 내재하고 있죠. 셋째, 누가 최악으로 가고 있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실리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세부적인 거는 미국과의 관세 협정,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등등 러우 전쟁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 이런 부분이 되겠죠. 네 번째, 누가 이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불합리와 각종 부조리 등 그런 적폐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상당히 붕괴가 돼가고 있죠. 그 부분적인 거는 마약 문제라든가 가정의 붕괴라든가 교육의 붕괴라든가 제도의 붕괴라든가 산업화의 붕괴 여러 다방면의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과연 이런 부분을 누가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죠. 5번째는 누가 이 파탄이 난 민생 경제를 살릴 것인가. 참 예민한 부분이죠. 자영업자의 몰락이라든가 심각한 실업자 문제 등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화두가 과연 어느 지도자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거죠. 자, 우선 부분적으로 후보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장점은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우선 서민들의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있죠. 왜냐하면 이재명 씨 자신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 소년 노동자 생활로 가장 밑바닥 생활을 했고 또 어려운 고학을 해서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서민들의 눈물과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 이런 평가가 있죠. 두 번째, 이 일, 즉 업무적인 측면이죠. 일에 대한 열정과 업무 추진력과 돌파력이 아주 뛰어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남시장 시절 청년들에 대한 획기적인 일자리 대책, 또 지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역 화폐 발행 등 여러 가지 생산적인 대책을 많이 마련한 바가 있고, 특히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등에 대한 불법 건축물 철거 등을 위해서 업자들과의 담판을 벌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업자들과 담판을 벌인다는 것은 자신의 표가 떨어질 게 당연히 예상되면서도 거기까지 나가서 업자들과 직접 담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실용주의도 있고 실용주의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또 하나의 돌파력도 있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세 번째, 불굴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 불굴의 의지라는 건 뭐냐면, 이재명 씨가 왜 불굴의 의지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냐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정도의 검찰의 조사 등 압수수색 등 수많은 재판에 벌써 쓰러졌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건재한 것이 참 신기할 정도로 자기만의 내공과 불굴의 의지가 있다. 과연 이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하는 신비스러움도 있습니다. 네 번째,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십과 통합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봅니다. 특히 정치 신인들을 잘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인재를 잘 키우는 능력이 탁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많이 분열하고 민주당이 단합이 잘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신인들을 잘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잘 키워서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자꾸 정치 신인들을 잘 키우질 않고 외부에서 용병을 데려다가 자꾸 어떤 큰 이벤트를 하고 선거를 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 신인들이 잘 크지를 못해서 그래서 단합이 잘 안 된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후보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장점은 첫째, 좌우를 다 해봤다는 거죠. 예, 진보도 해보고 보수도 해보고. 그래서 살아온 여정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좌우를 다 해보았다는 것은 양쪽 진영의 한계도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밑바닥 생활부터 두루두루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이재명 후보와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는 밑바닥 생활을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김문수 후보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일부러 밑바닥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죠. 뭐 이 부분의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시겠죠. 두 번째, 청렴하고 정직하다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청렴하고 정직하다. 그 객관적인 증거가 있죠. 도지사 2번에 국회의원 3번을 지냈지만 지금도 가진 재산이 뭐 5억 내외. 그래서 이것만 봐도 상당히 청렴하고 정직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 애국심, 그리고 일에 대한 집중력과 열정.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뚝심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 유시민이라는 작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옳다고 생각하면 출세가 눈앞에 보장되어도 백스텝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꼼꼼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정치인 중에서 항상 메모를 잘하기로 소문난 정치인이 김문수 후보입니다. 그래서 수첩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메모하는 습관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꼼꼼하다는 거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했을 때 밑에 공무원들이 도지사한테 이 결재받으러 들어갈 때 항상 긴장을 하고, 왜냐? 메모도 메모지만은 꼼꼼하게 다 질문을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답변 연습을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혼난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의 장점을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끝으로 이준석 후보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준석 후보는 대화하는 기법이 현재 정치인 중에서는 가장 레토릭이 좋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 레토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능력, 그래서 효과적인 단어, 효과적인 어휘 이런 거를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언변이 가장 뛰어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뭐 이준석 씨가 하버드 대학에서 사용하는 그 교육 기법에 있어서 주입식 교육이 아닌 발표하는 식의 교육을 많이 받아서인지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서는 가장 레토릭이 정말 뛰어나다.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장점은 이 세 후보 중에서 대선 후보 세 후보 중에서 가장 젊다. 그래서 이 젊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죠. 뭐 일각에서는 지금까지의 구태 정치를 청산하고 이제는 젊은 사람이 이 나라를 운영해야 한다는 40대 기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선례가 프랑스 마크롱이라는 젊은 대통령이 국가의 수도 없는 난제들을 많이 해결한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거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장점입니다. 끝으로 이 이중석 씨가 내놓는 정책 공약들이 전부 다 좀 참신하고 신선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 말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의지가 참 강하다. 이런 정치평론가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선 후보 3명에 대해서 단점은 빼고 장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바람직한 한 표를 잘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